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5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중에서 알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미 알파 알고리즘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알파 알고리즘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 중에서 아마 제 느낌에는 가장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 중에서 알파 알고리즘을 어, 현실에서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형적인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참고 회자가 되는 알고리즘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머신러닝 기법이 아마도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일 겁니다. 그만큼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작동되는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에서도 알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디시전 트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이 로 가장 체계적인 알고리즘으로 나온 것이 알파 알고리즘이고, 알파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징과 그리고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확장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이 조금 복잡할 텐데요.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하도록 노력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어떤 알고리즘들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사용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중에서 알파 알고리즘은 로그에서 이걸 우리 3회 발생했다, 2회 발생했다, 이거는 1회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스, ABCD라고 하는 트레이스, ACBD라고 하는 트레이스, AED라고 하는 이 트레이스들의 횟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회, 2회,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알파 알고리즘 이런 횟수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로버스트니스에 의해서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받고 이것들을 또 해결하는 이제 기법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알파 알고리즘은 오직 어, 서로 다른 형태의 트레이스, 즉 여기서 보면 ABCD, ACDB, AED라고 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시퀀스만 가지고 이 세 가지 시퀀스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간결한 또는 완전한 패트리넷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알고리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었던 것들처럼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런 인접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인접 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이렉트 석세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A 다음에 B가 나올 수도 있고, A 다음에 C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A 다음에 E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모든 인접 관계들을 다 리스트업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의 코잘러티, 즉 A 다음에 X 다음에 Y가 나오는데 X 다음에 Y 다음에 X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특징들을 찾아내고 이걸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 코잘러티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 X 다음에 Y가 나오기도 하고 Y 다음에 X가 나오기도 하니까 X와 Y는 서로 병렬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X와 Y가 둘 다 진행되긴 하는데 X가 먼저 진행될 때도 있고 Y가 먼저 진행될 때도 있으니까 이 둘 간에는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패릴렐, 병렬적인 관계이다. 이런 것들을 특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X와 Y는 서로 인접해서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간에는 어떻게 보면 X와 Y 간에는 어떤 화살표, 직접적인 선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네 가지 특성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A로부터 B가 수행되는데 B로부터 A가 수행되지 않는다. 그렇죠. 인접하지 않는다. A 다음에 C만 나온다. A 다음에 E만 나온다. E 다음에 A가 나온 적은 없다. 그리고
B와 C는 여기 보면요. B, C는 서로 교환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B와 C는 병렬 관계이다. 그 다음에 B 다음에 D가 나오지만 D 다음에 B가 나온 적이 없다. C 다음에 D가 나오지만 D 다음에 C가 나온 적은 없다. E 다음에 D가 나오지만 D 다음에 E가 나온 적은 없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코잘러티가 되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패렐렐 관계가 되었고요. 이 세 번째 관계는 나머지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풋프린트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그리는데요. 서로 간에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패렐렐 관계나 또는 초이스 관계가 아닌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처럼 나머지가 그쵸. 미안합니다. 자, 코잘러티나 패렐렐 관계가 아닌 것들은 이제 다 초이스 관계로 귀결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풋프린트 매트릭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파 알고리즘을 작동을 시켜서 이제 아래쪽과 같은 패트리넷을 생성을 해낸다라고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풋프린트는 방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을 패트리넷 형태로 찾기 위해서 로그에 나타난 트레이스들을 분석을 해서 서로 상호 간의 인접 관계를 찾아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L1이라고 하는 로그로부터 A와 A의 관계를 찾아냈더니 한 번도 인접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도 L1이라고 하는 로그로부터 A와 A 다음에 B가 어떻게 되는지 A와 D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더니 어떤 인접 관계도 동시에 인접해서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A와 E와의 관계를 보면요. L1의 로그들을 분석해 보니 A 다음에 E가 직접 연속해서 나온 적은 있었지만 E 다음 A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메트릭하게 대칭을 시켜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E는 A 다음에 나온 적은 있어도 A 다음에 E가 나온 적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대칭되는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방금 같은 풋프린트 매트릭스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8가지 스텝을 통해서 패트린에 해당되는 이제 플로우를 그려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상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 사용하는 관계들을 보면요. 앞에 있었던 네 가지 중에서 그 풋프린트 매트릭스에 드러나는 것은 코잘러티와 초이스 그리고 패렐렐인데요. 실제로 패렐렐은 고려하지 않고 코잘러티와 초이스 두 가지만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알파 알고리즘 패트넷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전반적인 것들을 지난 시간에 또 배웠었는데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L에 나와 있는 모든 트레이스를 뒤져서 등장한 적이 있는 모든 태스크들을 TL에 포함시킨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TL은 나중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패트리넷의 트랜지션들이 됩니다. 패트리넷의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 이런 사각형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스텝에서는요, 그 트랜지션 중에서 시작 트랜지션, 그리고 종료 트랜지션을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트랜지션이 있을 텐데요. 시작 트랜지션과 종료 트랜지션을 알면 나중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서 보면요. 4번 그 알고리즘 이쪽 부분이 4번 알고리즘이 사실 알파 알고리즘에서 가장 복잡하고 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 후반에서 이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에서 4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요. 4번에서 우리가 XL이라고 하는 XL 로그에서의 X라고 하는 걸 찾아내게 되면 이제 5번에서는
엑셀의 어떤 그 엘리먼트 중에서 진 부분 집합을 삭제한 것을 만들어서 YL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한다 겁니다. 그래서 4번에서 엑셀을 생성하고요. 그것을 좀 더 줄여서 중복되는 것들을 줄여서 YL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하는 게 5번입니다. 자, 5번이 지나게 되면 6번인데요. 6번은 이 YL을 바탕으로 해서 플레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YL을 보면 이제 이런 관계들이 나오는데 그 각각을 플레이스로 만들고요. 거기에 요 플레이스는 어떤 거냐 하면 트랜지션 사이에 존재하는 플레이스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우리가 패트넷에서 보면 알겠지만 시작할 때나 종료할 때 이 토큰이 플레이스에서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끝날 때도 플레이스에서 이렇게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플레이스와 종료 플레이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시작 플레이스를 I 인풋 이라고 하고 종료 플레이스를 아웃풋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IO와 IL과 그리고 output L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6번에서 해주는 것은 플레이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6번에서. 그럼 6번에서 플레이스를 다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번에 만들어졌었던 YL로부터 플레이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방금 시작하는 플레이스와 종료하는 플레이스, 시작 플레이스와 종료 플레이스를 하나만 더 만들어서 합집합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플레이스를 추가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1번에서 만들었었던 이제 TL이 있고요. 6번에서 만든 PL이 있죠. 그래서 PL과 TL 1번에서 만든 게 있고 6번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면 노드들은 다 나온 거죠. 그 노드들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이제 7번입니다. FL, flow를 연결을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개를 모아서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알파 알고리즘의 결과물인 패트넷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에는 보면 이것들을 플레이스랑 트랜지션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트랜지션과 플레이스를 연결을 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시작 종료 태스크도 연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시작 트랜지션을 만들었었고 여기에 종료 트랜지션을 2번, 3번에서 시작 트랜지션, 종료 트랜지션을 아까 찾아두었죠. 거기에다가 여기 6번에서 만든 시작 플레이스와 종료 플레이스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에 이 부분을 이제 붙여주는 이런 과정도 7번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8번에서 이런 알파 알고리즘이 이제 만들어내는 패트넷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네, L1 지난번에 앞에서 봤었던 그 L1 로그로부터 다시 한번 각 단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L1에서 풋프린트 만드는 것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풋프린트를 살펴보면 트레이스를 살펴보면요. A, B, C, D, E가 등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1번에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인 트랜지션으로 사용될 겁니다. 트랜지션은 가장 먼저 나타나요. 그렇죠? 트랜지션은 그 태스크의 종류, 액티비티의 종류가 A, B, C, D, E였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바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스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트랜지션 중에서 TI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끝에 종료될 수 있는 거는 이제 TO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까지의 스텝은요, 이 트랜지션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아래쪽과 같이 이런 존재하는 플레이스를 찾아주는 것이 이제 4번에서 6번입니다. 즉, 트랜지션들 간의 선후 관계를 찾아주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플레이스를 찾아내고 배치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4번에서 해야 될 것은 앞에서 우리가 그 수식을 좀 보고 가야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수식이 있으니까 그걸 수식을 보면서 하고요. 자, 4번 단계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4번에서 5번으로 놓는 4번은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4번에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의 어떤 그 페어가 나오는지를 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5번 스테이블 뭐냐면요. 자, 이 하나씩 XL을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이 A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집합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바로 밑에 있죠. 그쵸? A와 B가 쏙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것은 이제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A에서 C로 가는 이 페어도 A에서 C로 가는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게 됩니다. A에서 E로 가는 관계도요. A에서 E로 가는 관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버립니다. B에서 D로 가는 것도 뒤에 거 쭉 보니까 B에서 D로 가는 게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버립니다. C에서 D로 가는 것도요. C에서 D로 가는 관계도 존재하니까 이것도 버립니다. E에서 D로 가는 것도요. 보니까 E에서 D로 가는 게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하나라도 있으니까 이것도 버립니다. 근데 A에서 B와 E로 연결시키는 것은 뒤에 이것을 포함하는 다른 집합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고요. A에서 C와 E로 가는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것도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5번에서 우리가 5번은 4번에서 살아남은 이 가장 큰 집합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Y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YL이 찾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쉽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A 집합에서 요거를 대문자 A라고 하고 이걸 대문자 B라고 하는데 A에서 B로 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플레이스로 만들어집니다. A에서 B2로 가는 플레이스 하나, A에서 C로 가는 플레이스 하나, B에서 D로 가는 플레이스 하나,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플레이스 하나. 거기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플레이스들은 트랜지션과 트랜지션 사이를 연결시키는 어떤 플레이스만 있기 때문에 이 시작 트랜지션으로 가는 인풋 플레이스 하나, 그리고 종료 트랜지션에서 종료할 수 있는 아웃풋 트랜지션 하나, 이 두 개를 더 추가를 시켜주면 앞에서 5번 과정에서 찾아낸 플레이스에 두 개를 더 추가를 시켜주면 그게 최종적인 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6번의 결과가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지션 관계는 1번에서 이미 다 구해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6번까지 하게 되면 이제 트랜지션들과 플레이스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자, 7번에서는 이걸 플로우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힘들게 6번까지 찾아놓은 것에 어떤 정보가 있냐면요. 보세요. 자, A에서 B2로 가는 플레이스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요겁니다. 뭐냐면 A에서 B2를 연결시켜야 되는 플레이스니까 자기 앞은 A이고, 그죠? 그리고 자기 뒤는 B이다 라고 하는 게 이미 등장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스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플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크, 연결해야 되는 아크 3개가 되죠. 하나, 2개, 3개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3개의 엘리먼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A에서 오는 인커밍 아크를 만들고요. 아웃고잉은 B와 E가 있으니까 B로 가는 이제 아웃고잉 아크도 하나 만들고 E로 가는 아웃고잉 아크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것에 해당되는 이제 아크가 이렇게 3개가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게 그 플레이스에 3개의 엘리먼트, 3개의 트랜지션과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두 번째 것, 요 두 번째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크가 3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크는 A에서 C로 가는 아크이기 때문에 A에서 C와 E로 가는 아크이기 때문에 A에서 연결하는 게 하나, 요거 A에서 연결하는 게 하나, 그리고 C와 E로 연결하는 것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아크도 BE에서 오는 거, D로 가는 거, 그렇죠? 이게 아마 요게 되겠죠, 그렇죠? P3가 되겠네요, 그렇죠? BE에서 오는 것을 아크를 하나씩 만들고요. 예를 들어 해당되는 건 이거겠죠, 그렇죠? 이 아크를 B에서 B와 E에서 지금 요걸 하고 있습니다. 요거요. 여기서 3개가 나오는데요. D로 가는 요거 그쵸? 아크가 하나, 요거 하나 있죠, 그쵸? 그럼 두 번째 거는 똑같이 E에서 P 연결시키는데 그 P 안에는 B도 있고 E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BE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D로 가죠, 그렇죠? D로 간다. 제가 좀 필기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D랑도 연결시켜야 되니까 이번에는 D로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플레이스가 먼저 있어서 요거, 그렇죠? BE에서 D로 가는 이 플레이스를 어디로 연결시키냐? 당연히 D로 연결시켜라 라고 하는 요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있는 것도 BE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D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세 개의 플레이스가 생기죠. 세 개 아크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A, B, E랑 연결시키면 3개. 두 번째에서 A, C, E랑 연결시키면 3개. 여기서도 하나, 둘, 세 개랑 연결시키고, 하나, 둘, 세 개랑 연결시키고, 그죠? 그래서 3, 4, 12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앞뒤로 3개, 두 번째 플레이스에 3개, 세 번째 플레이스에 3개, 네 번째 플레이스에 3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플레이스가 이제 필요한데, 이 플레이스는 명확하죠, 그렇죠? 인풋 플레이스다. 인풋 플레이스는 뭐냐? 자, 인풋 플레이스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뭐에 연결시키냐? 여기 A가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A에 연결시켜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A1, A2가 있었어요. 그러면 A1, A2에 두 개를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여기 A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 스타트 트랜지션 요게 IL이죠. 그렇죠? IL을 만들고 이것을 A라고 하는 2번에서 찾은 이제 TI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이 요거에 해당되는 요거네요. 그렇죠? A에다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3번에서 찾은 아웃풋 트랜지션에다가 아웃풋 트랜지션 D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끝나면 아웃풋 플레이스로 끌고 들어와라. 그래서 D가 끝나면 아웃풋 플레이스 요게 이제 이렇게 OL이 되는 거죠. 아웃풋 L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연결시키는 요 아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종료 아크, 요게 시작 아크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레이스도 6번에서 찾았고요. 트랜지션은 원래 1번에서 찾아뒀고요. 플로우, 이 트랜지션과 플레이스를 연결시키는 것은 7번에서 마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패턴넷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4번만 이제 완성을 하면 되죠. 그렇죠? 4번을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직까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4번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알고리즘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4번은 어떤 집합인데요.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서로 릴레이션, 이 관로가 릴레이션 또는 튜플이죠. 그렇죠? 튜플로 묶여 있는 것들의 집합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이렇게 A와 B로 묶으면 되냐? 트랜지션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리고 A는 트랜지션의 부분 집합인데 이건 AND죠. 그렇죠? AND. 이면서 A는 공집합일 수는 없다. 즉 A는 트랜지션의 공집합이 아닌 어떤 부분 집합이고요. 마찬가지로 B도 그리고 B도 트랜지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죠. 이고요. A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그렇죠. B도 공집합이 아닌 TL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어떤 또 관계가 있어야 되냐? 자, A의 어떤 엘리먼트와 B의 엘리먼트가 있으면 그 모든 A, B에 대해서 A가 L에서 아까 우리 코잘러티 관계네요. 그렇죠? 화살표 코잘러티 관계를 가져야 된다. B에 대해서 코잘러티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풋프린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좀 복잡해지죠. 자, 뭐냐면 어떤 A가 존재해서 어떤 B로 이런 코잘러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모든 그 AB에 대해서 집합 AB가 주어지려면 그 안에 A 안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로부터 B 안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까지 이런 그 코잘러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A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AB에 대해서 서로 A 안에 있는 A1, A2는 서로 그 관계가 없어야 돼요. 이게 초이스 관계였죠. 그렇죠? 샵 초이스 관계였어요. 그리고 또한 B도 똑같아요. B 안에 집합 B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두 개의 그 트랜지션을 뽑더라도 그들 간에는 관계가 전혀 없어야 된다. 이게 초이스 샵 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선후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XL이 만들어지고요. YL은 자, XL의 부분 집합들만 XL의 그 원소들만 가지고 오되 요게 진부분 집합이여라 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XL에 있는 어떤 저희 페어가 있는데 앞에 있는 A가 A-의 부분집합이고 B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B이면 A- equal B-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로직에서 조금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자기의 부분집합이 존재를 한다면 엑셀 안에요. 자, 요거죠. 그렇죠? 엑셀 안에 자기의 부분집합이 존재를 한다면 자기와 A와 A-가 같고, 그렇죠? A와 A-가 같고, 그리고 B와 B-가 같아야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보다 작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A가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B가 있고, B-가 만약에 YL 안에 있으면, 이거는 A와 A-가 같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B와 B-가 같지가 않죠. 그러므로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A와 A-가 같고 B와 B-가 같은 것들만 이제 YL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보다 작은 게 있으면 YL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보다 작은 게 쏙 들어가는 자기보다 작은 게 있으면 얘들은 엑셀에서 있었던 얘들은 빼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이것들을 다 빼내고 자기보다 작은 어떤 진부분집합이 포함되지 않는 YL만 남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런 거죠. 관계가 있어요. 어떤 막 그 이벤트 로그 안에 관계를 보다 보니까 어떤 그 경우에는 야, A1을 A1 다음에 B1, B2이어야만 한다라는 관계가 찾아졌어요. 이렇게 찾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A1과 A2 다음에 B1과 B2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플레이스는 여기에 우리가 패트린 대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게 즉 요게 그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 안에 진 부분 집합으로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자기보다 더 큰 표현이 있으면 이거는 생략하시오. 엑셀에서 있었던 이 표현을 생략하시오. 그리고 가장 큰 것만 YL에 남기시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A1에서 B1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렇게 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엑셀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A1에서 B2로 가라 라고 하는 정보가 플레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죠? 이렇게 포함이 되고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스를 우리가 나중에 식별을 해야 되는데 가장 복잡한 가장 이제 포괄적인 이 플레이스 이런 플레이스만 나중에 그릴 것이고 자기보다 작은 이런 것들 일부가 되는 것들은 나중에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엑셀이 잘 구해지면 엑셀 안에 있는 관계들을 이런 플레이스 관계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자기보다 큰 게 있으면은 생략하고 가장 큰 이제 관계들 플레이스들만 남기는 것이 YL을 구해내는 그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로그로부터 우리가 트레이스를 3개를 확인할 수가 있고 각각의 트레이스로부터 우리가 코잘러티 처음에는 다이렉트 석세션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이렉트 석세션 관계들을 다 찾아내고 그걸로부터 코잘러티 관계를 찾아내고 그 중에 혹시 아까 B나 C와 같이 패럴렐이 있지는 않느냐 그리고 패럴렐이 아닌 그리고 코잘러티도 아니고 패럴렐이 아닌 것들은 모조리 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와 D 같은 것들이 A와 D는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쭉 이제 다 채워 놓게 되면 여기 있는 풋프린트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풋프린트 매트릭스로부터 우리가 알파 알고리즘을 이제 돌리게 되는데요. 자, 1번 단계는 모든 태스크를 넣는 것. 2번 단계는 시작 태스크만 추려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3번 단계는 종료 태스크만 확인하여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되죠. 4번이 이제 가장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죠? 4번이. 4번은 야, 어떤 엘리먼트에서 어떤 태스크에서 어떤 태스크로 가는지 그 관계를 찾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코잘러티를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여기 있는 6개가 AB, 여기 보면 AB, AC, AE, AB, AC, AE, 그리고 여기 보면 BD, 그리고 CD, 그리고 여기는 ED네요. 그렇죠? ED. 이렇게 기본적으로 6개가 그 코잘러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엑셀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 조합해서 자기보다 더 큰 어떤 관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쪽부터 보면 A가 앞쪽에 시작으로 공통이니까 야 뒤에 있는 BC를 묶을 수 있냐? 아 BC는
샵 관계, 패럴렐 관계이기 때문에 얘들은 못 묶어. 그 다음에 그럼 BE는 묶을 수 있냐? BE는 BE를 보니까 샵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초이스,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샵이었죠.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묶을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 C는 어떠냐? C도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묶을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보니까 B 같은 시작 엘리먼트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작 엘리먼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종료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B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있는 종료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묶을 수 있는지 보니까 야, 여기 보니까 B로 끝나는 건 없고 C로 끝나는 것도 없고 D로 끝나는 게 3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BC 묶을 수 있어? 아까 BC는 패럴렐이기 때문에 못 묶어. 이건 안 돼. 그럼 BE 묶을 수 있어? 얘들은 묶을 수 있어. 그럼 C 묶을 수 있어?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묶으려고 보니까 야 A를 기준으로 뒤에 걸 더 묶으려고 보니까 아까 BC가 안 된다 그랬죠. 더 이상 못 묶어. 그리고 앞에 것이 중복되는 건 없으니까 뒤에 있는 엘리먼트가 중복되는 여기 있는데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이번에도 BC 때문에 더 이상 못 묶죠. 그래서 엑셀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내려온 YL을 구하는 거는 비교적 간단하죠. 그쵸? 자기보다 작았었던 진부분 집합들을 지우고 남은 것이 이제 YL이 됩니다. 그죠? 그럼 YL이 이제 place의 후보가 되는데요. 이 YL을 가지고, 요 관계를 가지고 각각 place, 하나, 둘, 셋, 네 개의 place가 생성이 되고요. 그럼 이 place는 이제 트랜지션 사이에 들어갈 place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시작 플레이스와 종료 플레이스도 추가로 필요하다. 이게 6번이고요. 그럼 7번에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A에서 연결시켜. 얘는 A에서 연결시켜. 이게 A, B, C, D, E였거든요. 그래서 야, 첫 번째 플레이스는 B2로도 연결시켜. B2로도 연결시켜. 두 번째 플레이스는 A에서 연결시켜. B 이게 그쵸. 미안합니다. 이게 첫 번째 플레이스를 A에서 연결시켜. 그리고 B2로도 연결시켜. 라고 하는 것이 요거였네요. 그쵸. 요거. 네, 요거였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안 봤지만 두 번째 이것을 A에서 연결시키고 CE로 연결시키고. 그쵸. 세 개가 나왔겠죠. 플로우에서. 그리고 그 다음 것도 BE에서 연결시키고, B에서 연결시키고, E에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D로 연결시키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것도 C에서 연결시키는 거 하나, E로 연결시키는 거 하나, D로 연결시키는 거 하나,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것도 A로 연결시키는 거 하나. 그리고 얘는 종료 태스크인 시작 태스크, 종료 태스크에서 자기 아웃풋을 연결시키는 거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FL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제 상당히 많죠, 그렇죠? 많아 생략을 한 건데 하나, 둘, 셋 그게 하나, 둘, 세 개의 플로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세 개, 하나, 둘, 셋, 또 세 개, 하나, 둘, 셋, 또 세 개. 그 다음 얘 하나, A가 지금 하나니까요. 그쵸? 그리고 B도 여기에 하나겠다, 하나 해서 총 플로우는 3, 4, 12 플러스 2 해서 14개의 아크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세볼까요? 14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총 14개의 플로우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1번에서 원래 만들었었던 트랜지션과 6번에서 찾아낸 플레이스와 7번에서 만들어진 14개의 아크를 가지고 사실 이걸 토폴로지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넷 그래프의 구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하나의 패트넷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동일한 페이지인 것 같네요.